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절대 설명되지 않을 어떤 열기, 어떤 소음, 어떤 공기 같은 게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귀를 때리던 전자음, 동전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던 짧고 묵직한 소리. 환한 낮인데도 유독 어둡고 반짝이던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만 통하던 이상한 질서까지. 지금 돌아보면 그건 그냥 게임을 하던 장소가 아니었다. 그 시절 우리에게 오락실은 학교가 끝난 뒤 가장 먼저 향하던 아지트였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확인하던 무대였고, 작지만 분명한 경쟁심을 불태우던 전장이었고, 어쩌면 어른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세계 그 자체였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한때 청소년 문화의 중심이었던 그 시절 오락실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한다. 단순히 추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왜 그 공간이 그렇게 강렬하게 우리를 붙잡았는지, 왜 아직도 그 소리 하나만 들으면 마음 한쪽이 뜨겁게 반응하는지, 그 시간을 내 목소리로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 학교 종이 울리고 가방을 대충 맨 채 교문을 나서면 하루가 끝난 게 아니라 그제야 진짜 시간이 시작된 기분이었다. 집으로 곧장 가는 날보다 친구들이랑 눈빛 한 번 주고받고 자연스럽게 골목 방향을 꺾던 날이 더 많았고, 그 골목 끝엔 거의 늘 오락실이 있었다. 간판은 촌스럽게 번쩍였고 유리문은 자주 손때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만, 그 문 앞에만 서면 나는 이상하게 심장이 빨라졌다.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온도가 펼쳐졌고, 담배 냄새와 먼지 냄새, 오래된 전자기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화면들은 각자 자기만의 세계를 번쩍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곳은 조용할 수가 없었다. 격투 게임의 타격음, 자동차 게임의 엔진음, 버튼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 아쉬워서 내뱉는 탄식, 갑자기 터지는 환호, 그리고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BGM까지 전부 한꺼번에 뒤엉켜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나는 그 소란이 너무 좋았다. 지금 생각하면 정신없기만 한 공간인데, 그때 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비밀기지에 도착한 것처럼 들떠 있었다. 그 시절 오락실은 단지 게임을 하러 가는 곳이 아니었다. 거기엔 묘한 규칙과 분위기가 있었고, 그걸 빨리 파악하는 아이가 그 세계에 더 빨리 적응했다. 기계 앞에 동전을 올려두는 건 다음 순서를 예약하는 말 없는 약속이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그 질서를 지켰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어떤 캐릭터를 주력으로 쓰는지, 어느 학교 애들이 자주 오는지, 어떤 시간대에 고수가 나타나는지 같은 정보가 동네 소문처럼 퍼졌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게 서로를 관찰했다. 친구들끼리 몰려다녀도 막상 게임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뒤에서 구경하는 애들까지 숨죽이게 만드는 판이 있었고, 단 한 판으로 이름이 기억되는 애도 있었다. 나는 직접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구경했고, 누군가가 믿기 힘든 실력으로 판을 뒤집는 순간을 보는 걸 좋아했다. 그건 스포츠 경기랑도 비슷했고, 동네 스타가 탄생하는 작은 극장 같기도 했다. 오락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놀이와 구경, 긴장과
감탄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 공간이었다. 당시 청소년들에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었고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세상도 아니었다. 재미있는 건 반드시 바깥에 있었고 사람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 모였을 때만 완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오락실의 존재감은 더 압도적이었다.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도,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도, 말수, 적은 아이도, 좀 노는 분위기의 아이도 이상하게 그 공간 안에서는 한 장면에 함께 서 있었다. 학교에서는 반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오락실에서는 같은 게임 앞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누구는 구경만 하고 누구는 플레이를 하고 누구는 공략을 알려주고 누구는 옆에서 점심값 남은 돈으로 음료를 사왔다. 돈이 넉넉하지 않은 날엔 한 사람의 플레이를 여러 명이 같이 지켜보면서도 충분히 즐거웠다. 한 판을 이기면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환호했고 어렵게 보스를 깨면 다 같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게임 문화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청소년 문화였다. 화면 속 캐릭터들이 아니라 그걸 둘러싼 우리 자체가 하나의 풍경이었던 것이다. 오락실이 특별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곳에 가면 괜히 더 멋져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교실에서는 평범해 보이던 애가 스틱을 잡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도 했고 손목 힘과 리듬, 반응 속도만으로 주변 공기를 장악하는 애도 있었다. 기술 이름은 잘 몰라도 다들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연속기가 터지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움직임이 이어지면 화면보다 플레이어의 손을 더 오래 보게 됐고 괜히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당시 오락실 고수들은 단순히 게임을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또래 사이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누군가는 공부를 잘해서 주목받고 누군가는 운동을 잘해서 인기를 얻었다면 누군가는 오락실에서의 실력으로 박수를 받았다. 그건 그 시대에만 가능한 일종의 또 다른 재능 인정 방식이었다. 나는 그 분위기가 참 흥미로웠다. 성적표에 적히지도 않고 상장으로 남지도 않지만 분명히 모두가 인정하는 실력과 명성이 거기엔 있었다. 그래서 오락실은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들끼리 자신만의 방식으로 서열과 존중을 만들어가던 무대이기도 했다. 물론 오락실의 중심에는 게임이 있었고 그 게임들은 지금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선명했다. 격투 게임은 단순한 승부 이상의 감정을 건드렸고 리듬 게임은 몸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슈팅 게임은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레이싱 게임에 앉아 핸들을 잡으면 진짜 도로 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고 총을 쥐는 체감형 게임 앞에서는 친구들끼리 경쟁이 더 뜨거워졌다. 기계마다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오락실 한 바퀴만 돌아도 전혀 다른 세계들을 여행하는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모든 재미가 즉각적이었다는 점이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반응이 왔고 실수하면 즉시 결과가 드러났고 잘하면 주변에서 바로 알아봤다. 어떤 게임은 단 몇 분 안에 희열과 좌절을 다 맛보게 만들었다. 그 강렬함 때문에
우리는 동전 몇 개만 있어도 몇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 뒤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화면과 음악이 맴돌았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오늘 실패한 기술을 꼭 성공시키고 싶었고, 친구보다 먼저 신기록을 깨고 싶었다. 그 반복되는 마음이 우리를 또다시 오락실로 데려갔다. 오락실 주변 풍경도 빼놓을 수 없다. 문 앞에는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었고, 근처 문방구나 분식집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동선에 포함돼 있었다. 떡볶이 컵 하나를 나눠 먹고 들어가기도 했고, 슬러시를 들고 구경만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기도 했다. 학교 앞 상권과 오락실은 거의 한 세트처럼 움직였다.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사고 만화방 앞을 지나고 오락실에 들렀다가 집에 늦지 않으려고 마지막엔 괜히 뛰어가던 그 흐름이 너무 익숙했다. 지금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미리 검색하고 계획하지 않아도 하루는 충분히 재미있었다. 몇백 원, 몇천 원 안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경쟁하고 배회하던 시간이 있었고, 그 자체가 우리 세대의 자유였다. 크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강하게 몰입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오락실은 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놀이터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오락실을 떠올리면 게임기보다 먼저 그 주변 골목의 냄새와 노을질 무렵 간판 불빛과 교복 입은 애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던 장면부터 생각난다. 오락실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그 동네 청소년 문화권 전체의 중심점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 시절 어른들의 시선은 지금과 달랐다. 많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오락실은 공부를 방해하는 곳이었고, 괜히 불량한 분위기를 풍기는 위험한 장소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실제로 괜히 혼날까봐 몰래 갔던 기억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집에서는 학원 갔다고 하고 잠깐 들르기도 했고, 교복 차림으로 들어갔다가 아는 어른을 마주칠까봐 괜히 눈치를 보기도 했다. 그 긴장감마저도 당시에는 오락실 문화의 일부였다. 금지된 것에 가까울수록 더 짜릿하게 느껴지는 나이였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항상 나쁜 걸 배운 건 아니었다. 오히려 순서 지키기, 승부 받아들이기, 질 때의 민망함, 견디기, 잘하는 사람 인정하기, 친구들과 돈을 아껴 쓰는 법 같은 사소하지만 현실적인 감각들을 많이 익혔다. 물론 지나치게 빠져들었던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에게 오락실은 삐뚤어짐의 상징이라기보다 답답한 일상 속에서 쉴 구멍 같은 공간에 가까웠다. 어른들은 그 소란을 문제로 봤지만 우리에게는 그 소란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며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다. 집집마다 게임기가 보급되고 PC방이 등장하고 인터넷 게임이 유행하고 결국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오락실은 예전만큼의 중심성을 잃어갔다.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게임은 할 수 있게 됐고, 굳이 같은 공간에 모이지 않아도 경쟁과 소통이 가능해졌다. 편리함만 놓고 보면 훨씬 좋아진 게 맞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지금의 게임 문화가 그 시절 오락실이 주던 감각을 완전히 대신하진 못한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오락실의 핵심은 게임 그 자체만이 아니라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긴장을 동시에 느끼던 집단적인 체험에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어깨 너머로 플레이를 지켜보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트고 옆에서 박수치고 순서를 기다리며 실력을 가늠하던 그 물리적인 거리감은 온라인으로는 완전히 재현되지 않는다. 오락실이 사라진 건 단지 한 업종의 쇠퇴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몸으로 부딪히며 문화를 만들어가던 방식 하나가 함께 사라진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뭉클하다. 그래도 오락실의 기억은 이상하게 낡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장면들이 있다. 벽면에 다닥다닥 붙어 있던 게임 포스터, 화면 위에 적힌 점수표, 유리창에 비치던 네온빛,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동전, 의자에 삐딱하게 걸터 앉아 구경하던 아이들, 연속으로 이긴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뒤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줄이 이어지던 장면까지. 그 안에는 유치하고 서툴렀던 우리 시절이 그대로 들어있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훨씬 편한 세상에서 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기억 중 하나는 여전히 그 오래된 오락실 한 구석이다. 아마도 거기엔 승패를 떠나 친구들과 웃던 얼굴, 괜히 잘 보이고 싶던 마음, 집에 늦을까봐 초조해하던 발걸음, 내일 또 오고 싶어 하던 설렘 같은 것들이 다 함께 묶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락실은 게임기가 놓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청소년기가 압축 저장된 장소였다. 그래서 나는 묻고 싶다. 그 시절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오락실을 사랑했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른다. 거기엔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미가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경쟁이 있었고, 구경거리가 있었고, 약간의 일탈이 있었고, 무엇보다 나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감각이 있었다. 교실과 집 사이를 오가던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오락실은 분명하게 다른 표정을 가진 공간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실력을 증명하는 곳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친구를 사귀는 곳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집에 가기 전 잠깐 머물 수 있는 피난처였다. 그 다양한 이유들이 겹치면서 오락실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하나의 세대 기억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우리를 단번에 그 시절로 데려간다. 동전 하나를 손에 쥔 감각만 떠올라도 어느새 나는 다시 교복을 입고 그 골목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된다. 지금 화면 앞에 있는 누군가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그때 그 소음이 그립고 그 어둑한 불빛이 그립고 별것 아닌 것에 진심이던 내 모습이 그리울 것이다. 어쩌면 오락실을 추억한다는 건 단순히 옛 게임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 청소년기의 공기와 온도를 떠올리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를 미화하려는 게 아니다. 그저 정말로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의 중심에는 분명 오락실이 있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웃고 배우고 경쟁하고 자라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 싶은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것 같아도 그때의 감정은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리고 어떤 기억은 오래될수록 더 강해진다. 오락실이 바로 그런 기억이다. 혹시 여러분도 학교 끝나고 자연스럽게 오락실로 발걸음을 옮기던 세대였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잠깐이나마 그 시절 문 앞까지 데려다 줬길 바란다. 귀를 울리던 전자음과 손끝에 닿던 버튼의 감촉. 동전 하나에 걸었던 자존심과 친구들과 함께 웃던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하다면 그건 여러분의 청소년기가 그만큼 뜨겁고 진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라져서 더 전설이 된 공간, 없어져서 더 선명해진 기억. 그리고 우리 세대의 한복판을 지나갔던 그 문화의 중심. 오락실은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추억 속에서 계속 불이 켜져 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오락실 풍경도 댓글로 꼭 남겨달라.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겐 잊고 있던 청춘의 전원을 다시 켜는 버튼이 될지도 모른다.